안녕하세요. 보행자 권리 찾기 프로젝트 횡단보도에서 죽고 싶지 않아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부산광역시청 앞 광장입니다. 여기에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동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산시가 제정한 보행권리장전에 대한 것인데요. 2019년 부산광역시는 한국의 광역단체 최초로 시민보행권리장전을 제정했습니다. 보행권리장전의 기본 항목은 이렇습니다. 하나, 보행권은 인간 생활의 기본권이며 누구나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다. 둘, 보행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을 지키고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셋, 보행로는 어디든 연결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 6개월 동안 관찰한 부산도로의 현실은 보행권리장전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부산도로의 환경은 보행약자에게 불평등했고 시민들에게 쾌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행로 곳곳은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보행권리장전 제정에 참여한 박창희 교수님을 만나서 부산 시민 보행권리장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그 작가님을 찾아뵙게 된 이유는 2019년 부산시가 선포한 보행권리장전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였습니다. 먼저 시청자들께 짧은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창희라고 하고요. 현재 경성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부산 길걷기 연합 운영위원을 맡고 있고, 이런저런 보행, 그다음에 길 관련 책도 좀 쓰고 있습니다. 질문을 바로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작가님께서는 2019년 부산광역시의 보행권리장전 선포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행권리장전에 대해서 짧은 안내 부탁드립니다. 2019년에 부산시가 보행 친화도시 정책을 아주 대대적으로 폈어요. 그때 2월에 이제 보행권 회복을 위한 시민 모임, 여튼 부산시하고 우리 시민단체들하고 이렇게 합세를 해서 민간 전문가들하고 부산시 공무원들하고 그래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시민 여론을 갖다 수렴해서 보행권리장전, 여튼 부산광역시 보행권리장전을 만들었죠. 아마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인 걸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고, 여튼 걷는 도시가 이제 살기 좋은 도시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떤 보행도시, 보행친화도시로 나아가는 어떤 하나의 어떤 주춧돌을 놓은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보행권리장전이죠. 부산시가 보행권리장전을 선포하고 3년이 지났는데 부산 시민들이 이렇게 체감하기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나간 영상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전혀 지금 차들이 우리 보행자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아니다, 그죠? 어떤 사고가 나도 지금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현장인 것 같습니다. 보행자들이 참 죄인도 아닌데 온갖 눈치를 다 보면서 이렇게 이제 건너야 되는 게 참 현실이고. 특히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거의 지켜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신호가 없다는 게 이게 어떤 목숨 걸고 걷는다 해도 간이 아닐 정도죠. 보시면은 노약자들한테도 거의 배려가 없습니다. 노약자들은 건너서는 안 되겠는데요, 아예. 집에 가야 되니까 건너야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교통사고로 우리나라 사망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이게 무신경하게 받아들인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매일 이런 고개 속에서 보행자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심이나 법적 조치 이런 거는 생각을 못하고 있죠. 보행자들이 늘 위협을 느껴가면서 생명을 목숨을 걸고 어떤 길을 건너야 하는 그런 현실이 펼쳐져 있거든요. 가장 좋은 정책은 장애자들이 불편 없이 이렇게 이제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애자들이 걸을 수 있는 곳은 노약자들도 걸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들도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거고 같이 이렇게 누리면서 그 보행도시로 만들어가는 어떤 첫걸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배리어 프리한 환경이 뭐 장애인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거나 배려를 해준 게 아니라 사실상 우리 모두에게 그냥 그렇죠. 보행권 자체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또 부산만 하더라도 장애 배리어 프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한 뭐 10곳도 안 됩니다. 너무나 적은 어떤 그 생식력의 정책을 펴고 있는 거죠. 최소한 1년에 한 10곳 정도는 이렇게 그 늘려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선생님 방금 그 영상에서 보셨듯이 지금 한국에서는 보행권이 잘 안 지켜지는 게 아니라 그 보행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한국이 먼저 선진국이 된 나라들보다 보행권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보행권은 뭐 그럴 수 있는 권리죠. 그야말로 뭐 헌법상 인간의 행복 추구권, 그다음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기본권, 환경권 이거하고 보행권은 같은 이거 레벨에 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에서 걸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행 우선이라 하는 게 이게 이제 뭐 간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 보행 관련 뭐 시민 운동, 그다음에 인문적인 어떤 그 걷기 모임들, 그리고 관련 책자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뭐 결합이 되고 그 걷는 사람들 위한 충분한 또 편의 시설, 그다음에 이걸 관광 자원으로 연결시켜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문제, 여기까지 종합적으로 이제 논의가 되면서 시행이 될 때 이제 보행 도시가 이제 된다고 하죠. 근데 국내에서는 보행권 논의가 시작된 게 90년대 중반 이후 아마 서울에서 이렇게 좀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지방에서는 이 운동이 아주 이제 미약하고, 그나마 이제 부산시가 2019년에 보행권리 장전이라는 걸 만들어서 보행권의 어떤 본질에 다가가려고 했던 것은 상당히 좀 평가할 만하죠. 그러나 이제 그게 선언적, 상징적 의미만 있고, 그게 이제 실천적 어떤 정책이나 사회운동으로 이렇게 송하지 못한 것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보행자에 대한 연구, 길에 대한 책 같은 것을 쓰시면서 보행자가 살기 좋은 도시 이런 데를 뭔가 연구 목적으로 방문하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곳들이 부산과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프랑스 파리도 이제 걷기 좋은 도시인데 파리는 자동차 괴롭히기 정책을 쓰고 있어요. 자동차가 시내에 못 들어오게끔 도로 폭을 좁히고 도로 다이어트를 아주 심하게 시키는 거죠. 불편하게 만들어서 차를 쫓아내는. 그리고 시내 그 주차장 같은 데는 요금을 비싸게 이렇게 책정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조금 강제성이 있지만은 그래도 보행도시로 나아간다는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또 호응을 한다고 해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파리 시민들은 그런 불편함들, 운전자로서의 불편함들을 수용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뚜렷한 어떤 그 보행 철학이 시민사회에 이제 뿌리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은연중에 이렇게 도출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 그렇죠. 이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이 시민들이 안 따르고 뭐 사회운동화 되지 않으면은 뭐 솔직히 그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부산시도 뭐 보행장전 얼마나 그 내용이 좋습니까? 네네. 거기에 뭐 있을 건 다 있거든요. 네. 약자들을 위한 배려, 그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그 배리어 프리 정책, 그다음에 보행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녹색 저탄소 경제를 실현시키고 하는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것만 제대로 실현이 되면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그 걷기 좋은 도시가 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행권과 관련해서 부산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 보행권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막 전부 인권, 뭐 헌법상 우리가 그 누려야 할 기본권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이 논란 자체가 이제 큰 의미는 없고요. 실행, 그 기본적인 어떤 틀을 갖다 마련을 하고
실행을 이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제 시민운동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정책에서는 이런 명확한 입장이나 철학을 갖고 이게 이제 보행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뭐 인프라, 소프트웨어 뭐 이런 걸 갖다가 뭐 우리가 좀 확충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결국 이게 도시의 어떤 발전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걷기 좋은 도시가 결국 살기 좋은 도시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걷기 힘든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줄이고 보행 환경을 확충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참 지구 온난화 시대에 뭐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보행권 관련한 활동을 지속해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자리 마련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